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앞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죠.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예산 복원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소모적인 논쟁과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부터 본격화되는 내년도 예산 심의에 맞춰 도민과 추정민 4천여 명이 오는 7일 대규모 상경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죠. 과연 내년도 예산 심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월간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국정감사 결과, 새만금 예산 회복 전망, 또 총선을 5개월 앞둔 현재 현역 교체와 선거구 획정 등의 주요 변수까지 정치권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이번 국정감사 결과와 새만금 예산 투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국정감사가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새만금 예산 회복이나 남원 공공의대 같은 현안들을 공론화할 기회였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중앙 이슈 등에 묻혀서 생각만큼 주목받지 못했고, 이달에 진행되는 예산 심의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북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모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전북도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전북의 의견이나 입장을 도지사가 잘 말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잼버리 파행 원인이 여전히 전북에 있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갔으면 하고요. 이번 새만금 예산에 시선이 몰리면서 전북 현안들이 뒤로 밀려난 모습인데요.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도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의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개인의 안위보다는 현안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회 예산 심의에 맞춰서 도민과 정치권이 또다시 상경투쟁을 한다고 하는데요. 노력하는 만큼 정부가 의견을 반영해줬으면 하지만 전북 예산을 복원하려면 다른 지역의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얼마나 협력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상경 집회가 예산과 도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정감사 결과와 새만금 예산 투쟁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예양본부 기획처장이신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의 김영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후에 전라북도 의회 새만금 대응단의 김정기 도의원과 상경투쟁 내용 전화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김영기 대표님, 우선 국정감사 이야기하기 전에요. 2023년 전라북도 현 주소를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이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이제 128년 동안 써왔고 내년부터는 전북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바뀐다. 아마 우리 도민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뀌기 전에 왜 이렇게 우리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물론 김관영 지사는 뭐 더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어떤 존재일까라는 느낌, 그런 생각까지 하게끔 만드는 올해 잼버리 파행 이후에 새만금 예산이 78%가 삭감됐고,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자도가 통과되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특례가 포함이 될지, 아울러서 하이퍼튜브 예타도 지금 통과를 못한 상황, 좋지 않은 소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특허단지 유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만, 지금의 전북 정치력과 더불어서 현 주소를 좀 냉정하게 평가해 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올해 전라북도는 첫 출발이 아주 좋았죠. 예. 2차 전지 새만금 특화산단 지정을 받았고, 또 7월 달에는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뭔가 좀 비상을 할 찰나에 잼버리였던 파행 사태로 인해서 새만금 SOC 예산이 5,147억이 잘려 나갔지 않습니까? 예. 예산 5천억이 잘려 나가면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고, 심지어는 충청북도 강원도가도 예산이 좀 낮아졌어요.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그 KCC 문제도 있고 문제가 생겼고, 또 내년 1월 18일 날이면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게 그렇습니다. 되는데, 특별자치도 지금 관련법을 232개를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중앙부처 협조를 얻어내야 인허가랄지 전라북도 어떤 재량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암초를 지금 만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잼버리 사태 같은 경우는 이런 시중 여론은 그래요.
잼버리가 충청도에서 열렸으면 이런 어떤 그런 남초가 왔겠느냐. 예. 근데 내년 4월이면 또 총선인데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게 좀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고 그것은 결국은 전라북도 어떤 존재감이랄지 정치 역량이랄지 또 밖에서 보는 전라북도의 어떤 위상 이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투영이 된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상당히 좀 곱씹어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치권과 함께 도민들도 한번 천착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던져준 사태였습니다. 예. 정치력과 더불어서 우리 도민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올 한 해 일련의 과정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현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해가 김관영 체제가 이제 2년 차로서 예. 이제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무엇인가 성과를 내려고 했던 그런 상승된 분위기였다는 건 뭐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서 그 실제 이제 잼버리 사태가 벌어졌는데 저는 그 잼버리 사태를 보면 요즘에 그 이성균 마약 사태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몇 개의 사안들은 고도의 어떤 정치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면 전환용이라든지 그 어떤 미래에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밑밥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잼버리를 보면서 이 잼버리 사태가 그 진행된 일련의 과정 그 위에 새만금 예산 사건까지 이런 걸 보면 고도의 정밀된 계산에 의한 어떤 행동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전북이 철저히 당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현재 전북의 어떤 현 주소를 보면 인구나 경제 규모나 어떤 정치적 역량 거의 2% 경제거든 대한민국에서 2%의 어떤 지위 정도를 나 역할을 갖고 있는 이제 우리 전북도 입장에서 보면 또 가장 중요한 정치적으로는 2% 내에서도 그냥 일방통행식의 어떤 정치 구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전북이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총선이라든지 주요 국민에서 어떤 역할은 미미한 뭐 2%는커녕 큰 의미가 없는 뭐 알아서 그냥 항상 정해져 있는 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내년도 총선을 앞둔 현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전북이 잼버리라는 사건을 모태로 해가지고 희생양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예. 국감의 여러 과정까지 보더라도 목소리는 요란하지만 진정으로 과연 전북 예산을 챙기려고 하는 정치 집단이 있는가에 대해 좀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뭐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감은 끝났고 이제 예산 국회가 남아 있고 또 내년도면 특별자치도가 하는데 특별자치도도 강론의 내용들이 거의 지금 합의가 안 됐고 전북의 입장들이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자치도는 지속적으로 뭐 매년 이렇게 법을 바꿔나가면 그렇습니다. 가능한 이야기는 하지만 출발이 산뜻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북은 이렇다 할 돌파구가 없는 게 현재 상황이고 내년도 총선을 보더라도 의석수 어떤 감소 문제라든지 전북 정치력의 보건 문제 어느 것 하나 우리 전라도민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만만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그 과거의 관료 중심의 어떤 행정 체계에서 이제 젊은 일꾼이 새롭게 도백이 되면서 무엇인가 예.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진짜 전북 도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서 우리의 존재감을 우리 스스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똘똘 뭉친 모습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삭발을 했고요. 국회의원부터 도의원 계속해서 뭐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세종에서도 피켓 시위를 하고 있고 또 기초의원들까지 그래서 11월 7일 총궐기대회를 여의도로 향해 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삭발 이전에 더 잘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지금이라도 똘똘 뭉쳐서 예산 복원해야 된다. 지금부터 정치력 집중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재 의원님.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권의 어떤 그런 책임도 좀 투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8월 2일부터 잼버리 대회가 본격화됐고 8월 4일까지도 정부 예산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 공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송원석 국민의힘
경북 도당위원장의 잼버리를 새만금 SOC 예산 빨아먹기 위해서 했냐, 빨대 아니냐. 또 정경희 여성가족부 상임위, 여가위의 상임위 정경희 간사는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여기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둘 아주 치명적인 그런 발언을 정치 공세를 함으로써 기재부가 손을 쓰기 시작했고 삭감 작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오늘 그 뒤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이제 어떤 합작한 그런 합리적 의심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이런 저간의 과정이 벌어지기까지 우리 정치권은 그 누구 정부 하나 좀 알려준 사람이 없었냐. 8월 29일 날 정부 예산이 발표가 됐는데 한 일주일, 5일 전부터 아이 큰일 났다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안에 그런 채널이 하나 없었냐. 근데 지금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에 노출시킨 것이 대통령실에 전북 창구가 없다는 거거든요. 과거 역대 정부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실에 전북 출신들이 뭐 행정관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뭐 한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뭐 6급이라고 있나 없나 그런 모를 정도라고 지금 뭐 파악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관영 지사가 채널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정부, 큰 정부라고 한다면은 뭔가 좀 소통이 있어가지고 정보를 얻고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깜짝 놀랐다는 충격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 갖고는 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정치 역량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8명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출범 당시에 원팀 하면서 뭐 의기투합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원팀 정치는 없어졌고 각자 도생이고, 특히 이제 도당위원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각자 도생으로 들러갔는데, 그래서 나온 문제가 이제 중진 소환 흐름이 있는데, 또 중진 소환 얘기를 하니까 해당 지역 의원들은 중진들이 과거에 뭐 했냐.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물타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정치권의 어떤 역량이 이런 수준이다. 그런 걸 보여준 그런 사안이었고, 국정감사 통해서 뭔가 좀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새만금 예산 삭감의 그 책임 문제입니다. 예. 책임을 가려내야 예산도 복원이 되고 잘못된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건데, 책임 소재를 가리기에는 좀 흡족한 성과가 없었다고 봐요. 예. 다만 이제 접근을 했는데, 특히 이제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부분에서는 정치 공세로 뭐 일관해가지고 민주당도 거기에서 근원을 추적하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냐 해가지고 뭐 언성이 높아지고 그 정치 공세하다가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는 그런 것을 드러내야 예산 복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복성 삭감이라고 본 이유는, 새만금 예산은 매년 6천억 원대 예산이 지정이 돼 왔습니다. 예. 역대 정부.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8월 4일까지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잼버리 부실, 뭐 샤워실이랄지, 뭐 그 모기떼랄지 이런 것이 나오면서 이제 새만금을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작업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그 보복성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SOC 예산들이 사실은 역대 정부마다 사전 타당성이랄지 기본계획이랄지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가지고 예. 예산이 쭉 반영되어 계속 사업이란 말이죠. 근데 계속 사업을 합당한 이유도 없이 느닷없이 캔슬시킨 거는 보복성이 아니고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보복성이라고 보는 이유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보복성에 대한 어떤 측면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진실을 향해 하나씩 규명해 나가고 추적해 나가고, 상대방이 반박할 때 그에 대한 다시 또 반박자를 가지고 코어 부분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예. 상당히 미흡한 국감이 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앞으로 남은 거는 국회 예결위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예결위 과정에서 정말로 이제 본게임이란 말이죠. 국회 국정감사는 뭐 입법활동이랄지 예산심의랄지 하기 위한 자료 수집, 정보 수집도 하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잘못을 드러내고 시정,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잘못돼서 복원시켜야 된다, 정상화돼야 된다. 예. 이걸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전북의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역시 뭐 미흡하기 짝이 없는데, 특히 남은 공공의대랄지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은 대통령의 의대 정원 중에 그것도 뭐 1,000명 정도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공공의대는 들어가야 되죠.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들이 하나하나 그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 남은 공공의대는 전라북도의 현안이지만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위 상임 소관인데 상임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의원이. 그렇게 허술하게 대응을 하면서 립서비스만 남은 공공의대 한단 말이죠. 예. 제3금융 중심지도 마찬가지예요. 현안대 아이고, 다 그런 그렇죠. 모양인데 예. 그래서 결국은 정치권이 립서비스만 달리고 책임은 안 짓는 내년 총선을 향해서 뭔가 좀 액션만 하는 실행력이 없는 담보력이 없는 그런 기능만 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국감이었다. 저는 예.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실망스러운 국감 가운데에서도 어쨌든 김관영 지사가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무능력 무책임 도지사를 표현하는 강도 높은 지적에 대해서 예산 관련해서 보복성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워딩을 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이제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심의 단계에서 복원을 하겠다. 어제 있었던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행사에서 사회를 보면서 그 김관영 지사의 축사에서 복원을 다 시키겠다. 그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강한 자신감 있는 발언을 했는데 과연 복원을 우리 정치력가 막 국회의원들과 막 소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신감을 비추고 있는 모습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실제로 그게 복원이 다 될까요? 앞일은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원에 접근하려면 예. 민주당이 당론으로 새만금 예산 전액 복원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안을 거부해야 하거든요. 예산 이제 과정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말은 이제 절차는 그런데 과연 현재 민주당이 그 새만금 예산 복원을 시키겠다고 공언은 하고 있죠. 원내대표랑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 당론 채택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강론으로 가서 보면 민주당 예결위원장이 지금 서담석 의원이잖아요. 전납. 예. 이미 한 3천억 증액이 됐어요. 간사 지역도 상당 예산 이미 증액됐고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금 땅 따먹게 간 예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능력 있는 의원이라든지 예결위 간사나 소위 뭐 참여하는 의원들은 뭐 30에서 50억 많게는 100억씩 더 확보를 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데는 그냥 눈뜬 봉사처럼 조용히 있게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그런 내년에 총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고 각 계파들의 힘이 충돌하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전북이 우리 지사가 공언하는 만큼의 100% 예산을 하겠다는 건 저는 방향성과 결이겠죠. 그걸 그런 걸 만들려면 지사가 혼자는 불가능한 거고 전라북도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예. 여권과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국회라는 것 예산을 삭감하기 쉬워도 증액을 하려면 다시 그렇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예. 행정까지 참여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생색내기로 그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정치권 중앙정치권이나 어떤 민주당에서 생색내기로는 그치고 각각의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철저히 제어를 해놔야만이 일부라도 복원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전북도지사가 국민의 의원들의 뭐 어떤 전라북도 책임론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예. 저는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당당하고 강하게 중앙 정치권에 대해서 할 소리는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죠. 문제는 전북 정치권인데요. 지금 정치권은 전부 다 주판을 튀고 내년도에 자기 총선의 어떤 목숨줄에 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지금 전부 다 각자 도생. 저쪽이 죽으면 나는 산다는 거거든요. 공천 과정에서 이제 공천 우리가 보면 이 호남 지역 특히 전북은 한창 공천 시기에 오면은 이제 공천에 있어서 어떤 컷오프 학살 경선이죠. 그러니까. 경선도 참여를 해주 경선에 참여 현역들이 다 될 건데 경선 참여 자체를 배제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항상 있었고 상당히 많은 수가 한 3분의 1 이상 무조건 교체됐고 본선까지 가면 상당수가 교체가 맞습니다. 됐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의원들의 어떤 모습인데 저는 전라북도 정치권 의원들의 무능이 단순히 선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선수가 지금 재선 중심이어서 초선 재선 중심이어서 무능하다 이런 게 아니라 타 지역을 보면 초선 재선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용해인 이탄희 뭐 이런 의원들 다 조선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삼선을 한다 한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과 노력, 정치력들을 본다고 해서 뭐 바뀔 거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드보이 소환이 나오잖아요. 박지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옛날 법무부 장관 했던 그분 누구 전남의 전정배 네. 그리고 우리 전북에는 이제 정동영 그다음에 정읍의 유성엽.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요즘 거론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좋죠. 그분들도 뭐 그 요즘은 뭐 백세 시대라고 하니까 자기 능력껏 지역 구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된다면 뭐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정정당당하게 경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뭐 좋죠. 그런 그냥 묻지마 공천 맞으면 당선되는 분위기에서 좀 더 뭔가 변화가 있고 또 뭐 유력한 어떤 정치인들이 많이 우리 지역의 출마의 과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저는 한 3분의 1 정도는 컷오프를 통해서 교체가 되고 한 3분의 1 정도는 경선 과정에서 어떤 교체가 된다면 예. 전북 정치권이 좀 바로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현재로서는 전북대학교의 송기도 명예교수가 선출직 공직자 더불어민주당 평가위원장이신데 컷오프는 없고요. 하위 30% 감점 정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이제 공간이 평가에서는 컷오프가 없다는 거고요. 예. 하위 20%를 맞아도 그 자체로 컷오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천 컷오프는 과정에-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 공간위는 그런 거고 평가위는 예. 실제 이제 공천 과정에서는 그 컷오프가 있죠 분명히. 왜냐하면 전략 공천 지역도 있고 울구 같은 경우 여타의 어떤 곳에서는 컷오프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말이죠. 자, 이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의 전북의 현 주소를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안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총력을 다하는 날이 곧 돌아오고 있습니다. 11월 7일 상경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이경재 의원님 중심에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데 요 상경 집회 관련해서 좀 전해주시죠. 우리 도민들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11월 7일 날로 잡은 거는 국회 예결위가 이제 가동이 되는 아주 그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 되는 그 시점이라 11월 7일을 잡았고요. 또 그날 일정을 보면은 뭐 9시나 10시 이전에 출발해서 2시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제 2시에 여는 걸로 돼 있고 예. 또 우리 지역에서는 뭐 버스 한 100대 정도가 올라가는 걸로 돼 있고 서울에서 한 1000명 정도 재경 시군 향후위가 있거든요. 예. 오히려 우리 쪽보다도 재경 시군 향후위들이 오히려 더 분노하고 그 격한 그런 감정을 보이고 있고 전번에 향후위 초청 환영 만찬 자리에서 가봤더니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그 게이지가 분노 게이지가 증폭되어 있는 걸 느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고향에 대한 어떤 정서는 뭐 어디를 가서 살든 변함이 없구나 느꼈고 이제 그런 규모로 하는데 다만 이제 또 하나 감지되는 부분은 김관영 지사가 어디 사회복지부에서 행사, 예. 복원을 꼭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은 아마 그 배경이 있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10월 27일 날 금요일 날이죠. 안동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옛날로 따지면 지도지사 회의를 한 거죠.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김관영 지사가 새만금 예산의 어떤 억울한 부분 그리고 복원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 자리에서 예. 이제 끝났고 이제 만찬 비공개로 들어간 그 만찬 자리에서 또 그 얘기를 다시 아마 이 얘기를 건의를 또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상당히 좀 더 농도 짙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걱정하지 말아라. 다 알고 있다. 새만금 얘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도지사들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김관영 지사 오늘 한 건 했네. 했게 뭐 그럴 정도로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느냐. 근데 다만 그 수위랄지 폭은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기재부랄지 용산 대통령이 좀 변화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정치권이랄지 또 지사한테 이제 전화도 걸어오고 다시 확인하고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 정도까지만 예. 확인이 된 거고 그 수위랄지 복원이랄지 규모랄지 이런 거는 뭐 예측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연동돼서 11월 7일은 계속 집회를 하는 거고 예. 결의대회는 계속 갑니다. 자, 참여하고 싶은 분들 또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은 분들 응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7일 여의도 상경 집회 총궐기 대회가 가지는 의미 이것이
예산에 복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내년에 이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향합니다. 그 관련된 232개 조항이 각 부처 간에 어느 정도 많은 합의를 이루었다라고 이제 민선식 추진단장이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고 강원도에 또 추진단장을 전화 연결해서 이 얘기를 또 들어본 사례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전북 정치권에서 상경 집회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또 기초의원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만금 대응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선거구 김정기 도의원입니다. 예, 우리 김 의원님과는 잼버리로 인해서 시작 전 저건 2차례 현장 방문도 하고 함께 취재에 응하셨던 분으로서 또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서 관심이 많았는데 역시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한 여파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대응단 또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현재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딜까요? 지금 여기 천안 IC 근방입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지금 마라톤 릴레이를 하고 계시잖아요. 투쟁으로 지금 이제 여의도까지 향하고 있는데 같이 오늘 지금 동행을 하십니까? 예, 지금 박정규 의원님 주도로 해서 예. 오늘은 이정님 부의장님과 이병도 위원장님, 윤수봉 의원님 같이 함께 아침 7시 반에 출발해서 예. 여기서부터 해서 마라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까지 가셨군요. 그러니까 예, 아직 여의도까지는 7일째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여의도까지는 한참 멀었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단순히 달리는 게 아닙니다. 이 달리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부와 여당이 좀 헤아려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의원들은 계속해서 도청합 삭발에 이어서 40일 넘는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도의원, 기초의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라북도의 새만금 대응단이 그 중심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정부가 잼버리 떠넘기기를 모자라서 새만금 예산을 거의 뿌리채 날려버리는 거 보고 도의회 내부 의원들 상호간에 격론이 있었습니다. 다들 화가 나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는데요. 강론에서는 의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총론에서는 도의회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주영 의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제가 아시다시피 실무 추진위원장을 맡아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39명의 전체 도의원님들이 함께하는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8월 22일 날 대응단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을 했고요. 예. 그 이후 대응단은 지금 국회 방문과 그다음에 24분의 삭발투쟁, 릴레이 지금 58일간 정도 되는 릴레이 단식 농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경 들문회와 각 시군별 향후에 간담회도 했고 지금 국정감사 때 그 감사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그렇죠. 하면서 다양하게 전개해왔고 현재는 이제 국회까지 이어서 달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중앙에 국회가 있다면 광역엔 도의회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내겠습니까? 잘 하고 계시고요. 이번 11월 7일 그래서 국회 본관 앞에서 예정된 전북 범도민 총궐기 대회 그 투쟁의 쟁점이 바로 대응단이 함께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도 김관영 지사가 예산 복원에 자신감을 표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예. 아마 희망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정부에서 여러 얘기를 해서 아까 이경재 개관 논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분위기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던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다는 것과 전체 새만금 예산이 살려낼 수 있다 아니면 복원이 전체가 된다 이런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분위기와 전체적인 섣부른 판단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전라북도의 대응단과 실무 추진위에서는 11월 7일 총궐기대회를 통해서 전라북도 도민의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의 마지막 투쟁력을 김관영 지사와 국제영은 도의장의 삭발식이 있습니까? 지금 원래 계획상에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정무적인 판단은 도지사님이 정무적인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 국정원 의장님은 강력하게 의회의 입장을 표방을 하기 위해서 삭발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비상대책위와 총 간담회를 통해서 대책위를 통해서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도의원이긴 하십니다만 우리 전북의 정치력을 이제 평가하면서 이 삭발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삭발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의 전북의 정치를 조금 더 반성하고 조금 더 채찍질을 하는 그런 계기의 장으로 좀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도의원으로서 약간의 죄송한 도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선제적으로 알고 있고 대응을 했다면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좀 더 나은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맞물려 이번 11월 7일 총궐기대를 하는데도 아직도 도민들의 관심도가 자기 지역에 굳이 이 새만금 예산과 우리 지역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저희는 선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선거는 누구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의 도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뽑아졌을 때 도민들이 뭔가 필요한 부분들도 더 어필을 하고 관심을 그 정치인들이 끌고 가는 부분에서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함께 해준다면 전라북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이경재 논설위원 그리고 김영계 소장님 함께 하고 계신데 혹시 이경재님 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도의원들 향해서 우리 대표로 김정기 의원을 향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아이고 수고가 너무나 많아서 그냥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동계올림픽 유치 때 무주군에서 군소구 주민들이 도보로 그 서울까지 간 그런 정황이 예. 있었거든요. 그때 그 건강을 해친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걸로. 근데 지금은 마라톤을 하면서 지금 여의도까지 가고 있는데 건강을 좀 많이 챙기시면서 역주를 하시라고 주문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김정기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시는데 밖에서 이 새만금 문제와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대목은 군산김제 부안이 관할권 다툼으로 소송을 하고 뭐 대법원까지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크게 대승적 차원에서 보고 지역 내에 어떤 사안이 벌어질 때는 좀 뭐 참기도 하고 인내 좀 하면서 나중에 좀 보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주 그 어려운 시기에 또 관할권 다툼 또 뭐 특히 의회 차원에서 막 김정희 의회랄지 그렇죠. 군산시 의회가 네. 자기 어떤 자치단체 어떤 이기주의 뭐 그런 식의 성명 내고 뭐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군산 김제 부안은 결국은 새만금 특별자치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김제 부안 군산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정부의 어떤 방향이고 우리 전라북도의 이제 방향성인데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하면서 너무 날카롭게 막 대립하면서 갈 그런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이경재 대권 논설위원님의 말씀 참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또 새만금 자치단체 실무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김제시 의장님, 시장님, 그다음에 군산시 의장님, 시장님을 다 뵙고 부안군의 군수님, 의장님도 뵀습니다. 저희가 새만금이 넓다고 하면 넓다고 할 수 있지만 전라북도 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김제, 부안, 군산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고 전라북도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동북권이든 어디든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해 줄 수 있는 게 새만금의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도 이 새 지자체의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만남을 갖고 있고요. 도지사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 지자체 분들한테도 가서 찾아뵙고 말씀드린 건 이번에 11월 7일과 그다음에 12월 예산이 이게 복원이 최종적으로 된다면 그 이후에는 토론회를 통해서 새만금의 새로운 발전을 같이 모색을 해보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대표님.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첨예자치 김영기 소장인데요. 예. 저는 건강 문제는 뭐 당연히 중요하고 저는 우리 전라북도 정치 역량은 뭐 솔직히 좀 미미하지만 재경 전북인이 전라북도 인구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예, 살고 예. 있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내년도 총선에서 힘은 막강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어떤 호남 진보의 어떤 대표자들로서 우리 중앙 정치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이러한 내용 아까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재경 출향 전북인들의 어떤 분노가 더 크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발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항상 전북과 연대나 전북 의회라든지 정치권 행정과 연계해서 투쟁을 해나간다면 우리 전라북도만의 싸움이 아닐 걸로 보는데 그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번에 저희가 조지훈 청장하고 같이 경기 인천 도민회 호남 향후회장님, 그다음에 도민회 각 사무처장님, 군산시 시민회장님, 그다음에 전현직 사무회장님 이렇게 해서 한 아침부터 해서 저녁 8시까지 여러 회장님들을 뵀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다녀와서 진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유는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보다도 더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전라북 도민회 사무처장님 모임에서는 강서구청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도민의 목소리를 높여서 도민들이 결집을 해서 강서구청장을 만든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하나의 큰 힘이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더 나서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전 회장과 현직 회장님, 위원장님이 그날 일정이 많으셨습니다. 도민의 날. 그런데 이 부분을 자기가 피력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내려오겠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내려와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전라북도 도민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경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영기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들의 목소리, 향후들의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도 해준다면 전라북도가 소외받고 뭔가 정부의 눈치 보는 이런 도가 아니라 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천안에서 계속 마라톤 투쟁을 이어가고 계시는 도의원 가운데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기 위원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아직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많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이 자리를 빌어서 참여 확대 마무리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전라북도민 여러분, 저희 도의회가 부족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부분은 민주당을 떠나서 개인의 정치인을 떠나서 전라북 도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라북 도민들이 이제까지 전라북도가 홀대받고 학대받고 그다음에 관심을 안 갖고 민주당이 많은 표를 줬지만 민주당에서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울분을 이번 걸기대를 통해서 전라북도 도민이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참여하지 않는 정치, 같이 끌고 가지 않는 정치는 저희가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꼭 도민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꼭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잘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전라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의 실무 추진위원장인 김정기 위원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말로만 복원이 될 것이다, 노력할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예산 관련된 예결 소위의 배정에 우리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가 가느냐,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경재 의원님?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딜의 어떤 핵심의 이제 해결 소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전술 전략이 필요하고 여야 간의 어떤 힘겨루기 또는 파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주제를 삽입시켜 가지고 내 위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뭐 이런 전략 측면에서 이제 정무적 판단, 정치적 감각이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저희들이라는 거 표현은 그건 아니고요. 예.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고 또 서삼석 위원장도 새만금 문제 관련해서는 양보가 없다. 특히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분들도 새만금 예산 정상 없이 국가 예산 정상화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결 소위에 우리 전북 출신 의원들이 좀 들어가서 어떤 저격수 역할을 한달지 또는 방어 역할을 한달지 그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현재 예결위에는 김수흥, 이원택, 양경숙 이 세 분이 계시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용호 의원이 해서 4명인데 일단 4명은 뭐 리베로처럼 이제 활약을 그라운드를 놓으면서 활약을 해야 되겠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페널티킥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예결 소위, 개수조정 소위, 개수조정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변화무쌍하고 그렇죠. 쪽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느닷없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개수조정 소위에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들어가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건데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 뭐 뭔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개수조정 소위위원을 임명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뭐 이미 예결위는 뭐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중에서 우리 지금 민주당 3분 있고 옛날에는 무소속이었죠. 그다음 이제 국민의당으로 한 이용훈 있는데 저는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한 분 이상은 소위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이용훈도 능력을 발휘해서 소위에 온다면 양 당에서 다 소위의원이 있는 조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소위원은 짜잘짜잘한 강론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곳이고 큰 차원의 어떤 협상은 결국 예결위원장이나 각 정당의 대표 간사들이 이제 협상에 임하고 정부와도 협상하고 이러기 때문에 비록 여기 출신은 아니지만 같은 호남 출신 우리 서 의원인가요? 서삼석 서삼석 의원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제 이 서삼석 의원 같은 경우를 그 민주당 예결은 이제 포위해야 합니다. 틈을 보여줘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전담 중심으로 갈 확률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번까지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상당히 많은 증액들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빈틈을 보이면은 항상 전북 입장과는 반하는 모습으로 가서 예결위원들이 소위에 참여해서 역할도 해야지만 예결위 안에서의 어떤 목을 챙기는 문제도 신중을 기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월간 정치 토크 시간으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었던 사안 중에서요. 새만금 예산 파행, 삭감 이 부분에 관련된 우리 정치권의 삭발 목소리 들어봤고요.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 김영기 소장,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내년 22대 총선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선 말이죠. 이경재 의원님, 김영기 대표님, 열석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아직 뭐 빨리 됐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9석, 한 석이 줄어들면 9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기 대표님.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최소한 우리가 지금 산술적으로 8석이 대로 되는 거잖아요. 9석이나 10석으로 될 확률은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은 그 획정 지난 4년 전에도 획정이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다 보니까 특례조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역을 살려주고 결국은 이제 수도권 한 석 늘어나가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인구 구조를 단순하게 적용하면 줄을 수밖에 없지만 농촌 대표성이라든지 지역 소멸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농촌 지역구원들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버티기 작전을 해야만이 실제 9석, 10석이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지난번과 순천과 원주에서 그런 걸 했었는데 특례조항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김제부안 군산과의 어떤 선거구를 겹치는 문제라 이런 것들이 용인이 돼야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10석이냐 9석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현역과 또 앞에서 잠깐 언급하신 중진 부활, 올드보이의 귀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뭐 한 곳 한 곳 다 이제 관심의 지역구가 되게 될 텐데요. 이경재 의원님,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현역에 대한 평가가 되면 전체 30%가 감점 대상자가 됩니다. 이 감점이 주는 의미, 컷오프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상황까지는 이 감점의 의미와 또 이 감점을 바라보는 중진들의 어떤 시선 그리고 정치 시인들의 가점과 더불어서 어떤 경선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전망해야 되는 것인지 관심사입니다. 일단 감점을 받으면 치명적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정치 신인은 뭐 30%가 또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까? 20%? 예, 예. 가점을 주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 저 유권자들 전라북 도민들의 정서는 좀 바꿔달라. 현역에 대한 평가가 아주 지금 짜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분위기도 뭐 민주당이 뭐 다 보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교체 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 나온 얘기는 3명 내지 4명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또 사실 정치 신인도 많이 좀 진출을 해야 되겠고요. 예. 또 아까 이야기하신 뭐 중진도 좀 소환해서 뭔가 좀 그 신인과 어떤 중진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팀이 구성이 돼야 뭔가 전라북도 현안이랄지 도민 이익들이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전략공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조금 확실성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내재되어 있는 총선을 앞둔 상황인데 일단 민심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잠복했던 민심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의외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잘못도 있긴 하지만은 수도권이기도 하지만은 전라북도 호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잠복해 있는 민심의 어떤 풍향을 들여다보는 그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 민심은 상당히 안 좋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여론조사랄지 이런 것도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송기도 명예교수가 전북대 명예교수가 선출직 평가위원장인데 아마 12월 달이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 보고서를 이제 당연히 제출할 거예요. 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앞으로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성평가,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 부분을 그동안에 이제 좀 도입했는데 정량평가 부분을 플러스하고 정성평가 부분을 많이 좀 가미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상당히 갖고 있고 또 평가위원들도 그런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심, 결국은 정성평가는 그렇죠. 민심이거든요. 예. 각 지역별로 민심 동향을 상당히 주시하지 않을까. 그런 건 지난 4년 전하고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총선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경선이 뭐 관심사가 먼저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송기도 명예교수의 어떤 입장들이 가끔 언론에 흘러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소신 발언들인데 저는 그 정성평가 부분 특히 현역 의원들은 꼭 교체 주수를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혀 인지도가 없는 어떤 정치 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뭐 상당히 정치를 뭐 지방자치부터 하면은 막 30년 한 정치인들하고 왜 단순 여론조사는 안 된다. 예. 그래서 현역은 당연히 그 지역 구민들에게 어떤 아니면 더 전라북도 차원의 더 어떤 민심의 어떤 교체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만 정정당당한 것이 되고 그다음에 청년이라든지 정치신에 주는 가산점이 그 실상 자기 득표력에 플러스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는 현역들을 교체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단한 총선에서 압승을 하는 거라고 본다면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짜 공천 누리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고 진짜 민주당도 무능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무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를 유지하는 건 민주당은 어떤 무능 때문이고 민주당이 보여준 국회에서 1년의 활동을 보면 참 머리에 스팀 들어오는 건들이 한두 건이야. 앉아서 이상한 그 뭐 몇몇 그 처럼의 멤버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지금도 생각나는 이모 논란이 생각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그러면 이걸 공천 과정에서 평가 과정에서 걸러주지 못한다면 이제 정당에 또 공천 심사위원회가 또 만들어진다면 거기에서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해서 쉽게 말하면 그 망언을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철저히 누구를 막나라고 배제하고 새로운 판을 형성해야만 진짜 이번 내년도 선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의 어떤 장이 될 수 있고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대충 어영경에서 본인들 뺐지만 어떻게 따고 개파나 확장하려고 해가지고는 의석 몇 석을 이긴다 한들 큰 정치적으로는 실패한 것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접근을 해야 하고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실감이라는 상처가 크기 때문에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이러한 전라도민들이 왜 이런 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 속에서 의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된 평가를 해줘야만 내년도 선거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유권자분들도 상당히 여론조사에 보면 무당층이나 중간층의 부동층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부동층이 뭐 한 30% 안팎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그 부동층이 국민의힘에서 빠져나온 부동층일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 빠져나온 부동층이 있고, 이쪽 호남 정서상 민주당 후보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민주당에서 빠져나온 부동층에 아마 그 표층이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역대 선거 때 보면은 현역 교체율이 거의 뭐 70% 다 됐어요. 됐고 또 지금 올해 초부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 바꿔야 된다 한 여론조사 비율이 한 65%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것들 현역들이 좀 잘 감안해서 의정활동을 또는 주민의 어떤 여망이랄지 지역의 현안이랄지 도민 이익과 관련된 것들은 일당백의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예. 자, 월간 정치 토크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뤄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내년 총선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는 또 현역과 또 정치 신인 또 중진들 아울러서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될까, 또 치러지게 될까 옆에서 보는 우리 유권자분들이 진정한 주인인데 앞으로 저희 뭐 월간 정치 토크 시간에서 계속해서 이 총선 관련해서는 이제 후보자의 검증까지도 해드리겠습니다만 전망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희 대표님 간단하게. 예. 실제 우리 전북의 입장에서는 최근 이번 4년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정치력 부재, 정치권의 분열, 아까 김제 부안 군산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도 정치권의 분열이 그 시민 국민들한테 확대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정치적인 계기마다 전조한 통합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라북도 어떤 현안이 발생부터 우리 지역 지자체 간의 어떤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물론 가난한 동네가 원래 더 갈등이 많다고는 하지만 큰 틀에서 어떤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그 유권자인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자극해서 소식에 자기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삼은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도 총선 과정에서는 어떤 주요한 총선의 이슈도 지역 갈등이나 분열을 부채질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유권자들이 단호하게 심판해서 정치권에서 그런 분들은 퇴출시켜버려야 하고, 진짜 진정으로 자기 지역 큰 틀에서는 전라북도 전체를 위해서 쉽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어떤 젊고 참신하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 하지 않나. 아무래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요즘 보면은 안 하던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 현역원들이 막 갑자기 뭔가 지역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해서 막 질문도 던져대고 그러는데 별로 내용도 없어요. 실은 보면. 근데 언론 노출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치 신인들이 여기에 숫자도 적고 지금 현재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 신인 숫자가 거의 미미합니다. 미미한 수준인데 그런 분들이 더 경쟁에서 살아남기에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권자에게도 마찬가지 언론도 좀 더 어떤 새로운 정치 신인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소외된 뭐 여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만 예. 그나마 공정한 어떤 경선에 조금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전라북도 정치력이 좀 약화됐다는 비판이 많아요. 또 국회의원 수적으로도 열세인 지역이고,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정치 역량이 일당백의 그 역량을 펼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에서 많이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문제랄지 현안 또는 침해받을 때 또는 그 밖에서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을 때 뭔가 내일처럼 그걸 현안을 적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면서 그 문제를 여론화시켜서 추동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리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런 정치인들이 국회에 많이 진입해서 지역의 어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또 지역 현안이 침해받지 않고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 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의 김영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